미소 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46년 3월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다. 공의가 열리게 되자 좌익들은 대거 모여 회의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유는 명확했다. 공의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였다. 여길 보세요. 38섬 이남에는 이렇게 좌익들이 많이 있어요. 무려 10만 명이나 운집했다. 반면에 우익들은 아무도 공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임시정부를 구성할 단체를 뽑겠다는데 왜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임? 이런 이유로 미국은 협상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가급적 피하려고 했었다. 요즘 남쪽에서는 발전소가 거의 없어서 북쪽의 80%를 의존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제때 안 주니까 그런겨. 대신 쌀 좀 나눠줘. 우리는 석탄을 줄게. 그건 곤란함. 여기도 식량 사정이 최악임. 지금 잘 오근 듯한 38선은 문제가 많음. 황해도 줄 테니까 경기도를 줘. 그런 문제들은 남북 간의 통일 정권만 수립되면 자연히 해결되잖아. 그보다 임시정부를 먼저 세우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권도 넘기도록 하자. 아직 때가 아님. 남쪽에서는 공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단체들도 많고. 혹시 임시정부에 참여할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음? 친일파 반탁자들은 배제하는 게 맞지 않음? 뭐야, 그럼 우익은 전면 배제하겠다는 뜻이잖아. 좋아, 반탁자들도 인정할게. 앞으로 다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만 해주면. 이렇게 미국과 소련은 겨우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은 우익의 참여를 독려했다. 우익들은 빨리 공의에 참가하세요. 여기에 들어와야만 정부 수립 인사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익 인사들이 김구와 이승만을 찾아와 설득하게 된다. 반탁을 하더라도 우선 임시정부를 만든 다음에 합시다. 우리의 견해를 당당히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공의에는 참여해야만 합니다. 실소. 나도 뭐 우익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임시정부 수립이 결정되면 우익들은 전부 발언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김구와 이승만은 끝내 거부했고, 여기에 임종이 있는데 또 무슨 임시정부를 만들어? 지금 남북 통합해서 표대결하면 우익은 필패임. 결국 우익 거두들의 불참으로 미소공의는 합의점을 못 잡고 결렬되고 만다. 좌우 합작의 노력. 미소공의가 결렬되자 미 군정은 이승만과 김구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두 노인네들 너무 고지식해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됨. 사실 미 군정은 미소공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구는 중국으로 추방시키고 이승만은 가택연금 시키고자 했었다. 두 사람이 깽판을 치면 우익들은 아예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랬었는데 염려한 대로 아무 성과 없이 미소공의가 결렬되자 미군정은 이승만과 김구를 내치고 보다 온건 성향의 정치인을 찾고자 한다. 그동안 이승만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그 역량이 박헌영이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극단적인 우익보다는 말귀가 통하는 온건파들이 필요함. 그리하여 미군정은 김규식과 여운형을 만나 좌우 합작을 권고했다. 난 중도 우파. 난 중도 좌파. 당시 하지 장군은 여운형을 만나면서 크게 생각이 바뀌었다. 사실 그동안 우익들이 하도 여운형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해서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인물일 줄은 몰랐네. 사실 그들의 이론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어쩌면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등거리 외교가 필요합니다. 통일정부는 공산주의, 반공주의 어디에도 찬성하지 않는 중립국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런 중립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은 내부 역량을 결집하면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좌우 압작이 무엇보다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좌우 양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여운형은 공산당의 대부 박헌영을 포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먼저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만 좌우 압작에 수락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형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이양할 것. 그건 완전히 공산당 요구잖소. 그게 싫다면 협조는 어렵겠습니다. 이후 여운형은 농민 차림으로 위장해 미군정은 46년 5월부터 무허가 월북에 대해 금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김구의 청년단원들에게 공산주의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차게 까였다. 이들 중에는 서북청년단 같은 폭력 조직들도 있었다. 앞으로 김규식이 하는 말은 듣지도 말라는. 특히 여운형은 수차례 좌우 양쪽으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었다. 좌우 압작을 하려다가 좌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임. 그리고 결국 여운형은 괴한의 총에 살해되고 만다. 47년 7월이다. 사전에 미군정은 암살을 직감하고 이승만과 김구에게 여운형에 대한 테러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다. 여운형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김구를 추종하는 우익계 청년에게 결국 살해되고 말았다. 김구가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다. 당시 미군정의 평가는 이러하다. 여운형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인물이었다. 그는 소련과 미국 어디에도 따르지 않았고 오직 한국만을 생각했다. 권력용에만 눈이 멀어 기회주의를 일삼던 당시 수많은 정치인들과는 분명 궤를 달리했던 인물이었다.